제가 직접 등기부를 떼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무릎이 안 좋아서 2년 전부터 딸 집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어요. 원래 살던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거기까지 오가는 게 힘드니까 딸 세아한테 맡겼어요. 관리도 해주고 세입자 있으면 월세도 받아주고 집 상태도 봐달라고요. 세아가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세아는 제 외동딸이에요. 사위랑 둘이 살고 있고 저도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보고 챙겨주는 편이었어요. 믿었어요.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세입자 때문이었어요. 작년 봄에 세입자가 바뀐다고 세아가 말했어요. 새 세입자 구해놨다고 월세 잘 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월세를 세아 계좌로 먼저 받아서 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해 주겠다고 했어요. 관리 편하게 하려는 거라고.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첫 달은 들어왔는데 2달째부터 입금이 안 됐어요. 세아한테 물었더니 세입자가 좀 늦는다고 곧 들어온다고 했어요. 셋째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이유가 달라졌어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겼다고 분할로 내기로 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저는 기다렸어요. 넉 달째 되던 날 제가 직접 그 집에 가봤어요. 무릎이 안 좋은데도 버스 2번 갈아타고 갔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낯선 사람이 나왔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여기 새 들어 사시는 분 맞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월세는 잘 내고 있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월세요? 저는 전세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세아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보냈어요. 답이 없었어요. 세입자한테 전세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보여주진 않았는데 전세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억 8천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 집이 제 전 재산이에요.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구청 민원실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뗐어요. 펼치는 손이 떨렸어요. 소유자 란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딸 이름이 있었어요. 세아 이름이요. 이전 날짜가 8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딸 집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저당도 설정돼 있었어요. 채권 최고액 2억 4천이었어요. 저는 민원실 의자에 앉아서 그 서류를 들고 한참 있었어요. 직원분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밤에 세아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집에 갔냐고. 말을 먼저 해줬으면 같이 갔을 텐데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태연했어요. 그 태연함이 더 무서웠어요. 나 등기부 뗐다고 했어요. 전화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세아가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 게 있다고. 엄마 이름으로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문제되고 관리도 불편하니까 엄마가 동의하셔서 이전한 거라고. 다 엄마 위해서 한 거라고. 내가 동의한 적 없다고 했어요. 세아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엄마가 건망증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상담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소유권 이전에 사용된 서류가 있을 텐데 그게 위조인지 제가 실제로 서명한 건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동산 이전과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었어요. 등기 이전에 사용된 서류를 열람 신청했어요. 위임장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요. 서명이랑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을 한 적이 없어요. 도장은 제가 세아한테 맡긴 도장이었어요. 공과금이나 기타 서류 처리할 때 쓰라고 줬던 거요.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위임장의 서명이 제 필적과 불일치한다는 감정 소견이 나왔어요. 사위도 몰랐어요. 나중에 사위가 따로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도 세아가 그런 일을 한 줄 몰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위 표정이 진짜였어요. 사위도 피해자였어요. 세아가 사위 몰래 근저당까지 설정해서 개인 사업 자금으로 쓴 거였어요. 세아를 사문서 위조, 부동산 명의 불법 이전,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저한테서 받은 도장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제 집을 자기 명의로 넘기고 전세금 받고 근저당까지 설정한 거였어요. 재판은 길었어요. 세아 쪽에서 엄마가 동의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필적 감정 결과랑 제 진술 그리고 세아가 근저당 자금을 개인 사업에 쓴 내역이 다 나오면서 주장이 무너졌어요. 징역 2년 실형이었어요. 집행유예도 아니었어요. 재판부가 피해자가 고령의 어머니이고 유일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근저당은 세아가 빌린 곳이랑 협의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다 해결됐어요. 그 집 지금 다시 월세 놓고 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계약서 쓰고 월세도 제 통장으로 받아요. 무릎 아프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수수료 드리고 제대로 맡겨요. 세아는 재판 내내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낳고 키운 자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아팠어요. 재산 문제보다도요. 근데 있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맡겼다고 해서 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내 집 등기부 한번 떼보세요. 그 한 장이 전부를 지켜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